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분쟁 리스크가 잔존하긴 하지만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고 이에 훈풍을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1%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수급적인 측면일 것 같은데 외국인이 무려 15일 만에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세로 돌아왔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짜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주식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혹은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딱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도 풀어보시고 또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섹터 들고 왔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vs 인포뱅크 들고 왔는데 사실 자율주행 섹터 이슈는 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말까지 레벨 3를 상용화하겠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이 CES 2024에서 자율주행 섹터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슈는 있지만 굉장히 장중에 변동성이 크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좀 상승폭을 두 종목 모두 다 좀 반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에서 6%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3% 내외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 장중에 변동폭은 크지만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튬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 리튬 가격의 하락세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쭉 내림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말면서 올라갔죠.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 시점에서 상한가 찍고 터치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가 변동폭이 리튬 관련주들도 참 크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손이 쉽게 뻗어가지는 못하는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지만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좀 공략하면 좋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론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 가스주,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또 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았다면 어제장에서 브론 관련주들이 새로운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전량 수입을 의존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브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됐죠. 일단 JI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 상태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고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이긴 하지만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브론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가 있을지 그리고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한미글로벌 vs 히림 들고 왔는데 어제장에서 이 휴전 이슈가 다시금 속보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장 막판 30분 전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이 중동 리스크, 이 중동 분쟁의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두 종목 모두 다 부각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침의 관점으로 두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둬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8가지의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8가지 내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주식 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 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폭을 켜내긴 했지만 두시를 기점으로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는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른 지 한 열흘 정도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섣부른 예측이 좀 힘듭니다. 확전이 될지 국치전으로 이번 주 내에 끝이 날지는 여부가 아마 이번 주 내에는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문 이후로 정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시하면서 시장과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것 외에는 지금은 특별히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혹은 좀 여기서 일단락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른 미증시나 다른 아시아나 유럽보다는 너무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피로감이 일주일 동안 급심할 것 같습니다. 그쵸? 거의 테마주 위주로 전쟁 테마와 전쟁 테마가 아닌 종목들로 나뉘면서 그래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저조차도 이렇게 전쟁이 길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워낙 규모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쵸? 국지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부분이 강대국의 중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슈가 터지는 만큼 특히 가짜 뉴스의 시장이 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 변동성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왜냐면 어제장에서도 사실 네. 장 막판 거의 한 30분 전에 이 종전 뭐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네. 갑자기 좀 시장에서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부각을 받았고요. 이제 보통 헤드라인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헤드라인에 휴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맞아요. 급등하게 나오는데 하마스는 그런 적이 없다. 네, 이제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이집트 네. 간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휴전을 하자는 협정이었는데 네. 하마스하고는 연관이 없는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휴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시장이 굉장히 좀 몸부림치는 요즘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짜 뉴스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쟁 테마뿐만 아니라 전일 저녁에는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 또 가짜 뉴스 때문에 그쵸? 비트코인이 10% 내 등락을 불과 뭐 30분 만에 할 정도로 가짜 뉴스에 이 정도까지 취약한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확실히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에 좀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래 한 6, 7월부터 계속 방향성은 없었어요. 늘 없었죠. 초전도체 이슈 터지고 난 다음부터 뭐 맥신이라든지 각종 테마주 위주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갔었고요.
방향성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슈되는 섹터 쪽으로 시장이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면 당연히 상승이 크게 나오는데 그 상승 나온 부분이 한 번에 이제 큰 자금은 한 번에 움직이질 않거든요. 나오는 자금이 계속 순환매되다 보니까 그 테마 안에서 뭐 재료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이 아직 들어가 있으면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 무리하기 위해서 쫓아가지만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겠지만 또 사람 심리가 그렇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불나방 심리가 더 강하다 보니까 가는 종목에 또 따라잡고 싶고 왜냐면 안 가는 종목들은 계속 안 가기 지루하니까요.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안 가는 종목, 리스크가 있는 종목인지도 알면서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최근 시장이 몇 달 동안 계속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배틀을 짧게 잡기에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길게 잡으면 변동성이 커서 MDD라고 하잖아요. 그쵸? 하락폭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버티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마에 가지 않으면 한두 달은 또 기다려야 될 부분이라 내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다른 섹터에 자금이 또 몰려버리면 상대적 박탈감. 왜 나만 내 그렇죠. 수익만 왜 이러지? 이런 소외감을 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자금이 몰린 쪽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려 있고 그 빠져나가지 않은 자금이 그 사이에 또 순환매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방향성 없이 테마 장세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또다시 핵융합 에너지, 초전도체, 뭐 리튬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켜내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 또 이 종목 간의 배틀에서 저희가 대진을 붙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전문가님께서 픽을 하셨는데 역시나 좀 이 종목도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 주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초전도체 때부터 강한 수급이 일단 들어왔었고 거기 빠져나가지 않았던 자금들이 중입자라는 또 새로운 이슈 때문에 얼마 전 제가 가지고 나서 급등이 나와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때문에 관련 종목의 수급을 뺏기면서 전쟁 관련 테마로 수급 뺏기면서 내려오다가 금일 다시 한번 이제 방사선 관련 중입자 관련 이슈가 좀 터졌었는데요. 재밌는 부분이 이런 중입자 관련해서 모비스라는 종목이 튀어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에 묶여 있는 초전도체도 너도 가니까 나도 가자. 너만 가냐? 나도 좀 가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 장세에서 대장주 격이 움직이면 밑에 있는 후발주라든지 이등주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는 양상이라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테마 장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픽을 해주셨던 이렇게 8가지의 종목대에서 픽을 해주셨던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만 이 종목 가운데서도 이 종목이 또 이슈가 붙으면서 또다시 튀어올랐죠.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부를 켜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시장, 일단 모비스는 우리가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더 바라봐야 될지, 잡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메인 코너인 이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섹터 들고 왔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인포뱅크 들고 왔는데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모두 다 두 종목 장 초반에 상승세를 강하게 뿜었더라면 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8월에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올 연말까지 레벨 3 시속 80km의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 이 상용화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데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세계 지금 벤츠라든지 일본 쪽에 좀 2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시속 60km 정도 상용화인데 우선 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는 물론 뭐 성장주고 미래지향적이지만 단기간에 국내에서 일단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솔직히. 국내가 뭐 다른 나라처럼 뭐 쭉 뻗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운전하면서 운이 거의 따라줄 부분이라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율주행이 상호가 한다고 해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인포뱅크 오늘 두 종목을 가져왔지만 사실 그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분류가 좀 많이 나뉩니다. 뭐 라이다라든지 그죠, 레이더,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카메라.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조드렸던 건 카메라 모듈 쪽 네. 굉장히 좀 강조를 뭐 드렸었거든요. 퓨런티어 대표적으로 퓨런티어나 뭐 세코닉스나 네. 옵트론트 이 세 가지 종목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저는 오늘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장 초반에 좀 네. 강세를 보여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종목 가져온 게 두 종목 모두 시가총액이 좀 비슷하고 네. 흐름이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현대차의 자율주행의 이슈가 나왔을 때 뭐 라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카메라 모듈 쪽에 아직까지는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 이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 흐름이 양호하고 수급이 좀 강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픽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나쁜 종목은 네. 아니지만 인포뱅크는 물론 현대차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애플과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는 움직이려면 애플카가 또 이제 출시가 좀 미뤄진 부분이라 네. 언제 갈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최근에 일단 수급이 들어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유리하지만 너무 길게는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좀 수급이 몰리고 상승하는 이유가 조만간에 자금 조달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BW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금을 땡기려면 일단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상승이 굳이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제가 보기엔 좀 진입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입할 엄두를 사실 지금은 못 내고 있습니다. 일단 픽이긴 하지만 네. 이 종목보다는 좀 더 카메라 모듈 쪽인 세코닉스나 아니면 퓨런티어 이쪽을 좀 더 요즘 좋게 보시나요? 퓨런티어 움직임이 네. 예, 저점을 좀 예쁘게 다져가고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자율주행을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면 그래도 카메라 모듈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 방송이 사실 네. 본격적으로 낚시 방송이다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네.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을 네. 이 내에서 말고 다른 쪽에서 또 들고 오시기 때문에 네. 낚시 방송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또 이거 말고 설마 퓨런티어나 세코닉스가 원탑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낚시 방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제 오늘 뭐 종목 배틀 같은 경우는 당일 또는 최근에 이슈가 좀 강했던 종목들, 개인 네.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대결을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매운맛 자극적인 마라맛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종목들이 물론 단기적으로 배틀을 짧게 잡았을 때는 큰 폭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이제 배틀을 짧게 잡지 못하는 투자자분들,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고점에 물 따라서 물리는 경향이 네. 발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원탑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잡고 싶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이 이제 지금 대결 종목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있다고 하더라도 네. 느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고 좀 물론 장중에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네. 만한 종목으로 들고 오셨다. 빨리 튀는 종목들은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뭐 언급을 자주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네. 하이스트봇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잖아요. 그 네. 친구가 또 안내를 해주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JI테크가 포착 나와서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고요. 네. 금일 같은 경우도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이 장중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빠르고 배틀을 좀 짧게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어차피 저희 하이스트봇이 검색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검색기로 포착을 한 거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그 방에 계시기만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전문가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공유해 노란톡방에 주시나요? 공지사항에 네. 어차피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네. 보시고 선택하셔서 매매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변동이 빠른 종목들은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포착되자마자 빠르면 뭐 2, 30초에서 1, 2분 안에 급등이 나오고 VI가 걸리는데 과연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잡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손이 빠르신 분들은 손이 빠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예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 포착되는 검색기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뜨고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데 재밌던 부분이 장전에 뉴스가 나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면 그 뉴스가 장 중간에 다시 한번 불거졌을 때
수급이 다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골든타임을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장이 9시부터 시작되잖아요. 9시 한 40분 전부터 금일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EV 첨단 소재도 이 하이스트봇이 포착을 했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또 먹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오늘 포착이 나왔었습니다. 네. 포착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급등 나오는 걸 눈으로 봤었는데 제가 리튬 관련 테마가 장 초반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어제 장 마감 이후로 이슈가 나왔었어요.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신제품, 신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한 4.19% 반등이 나왔다.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하이리드 리튬이 리튬의 대장격이라면 관련 이제 EV 첨단 소재라든지 웰바이텍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덩달아서 올라가죠.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부분 후발주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상한가 간 종목들의 후발주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빠르게 진입을 한다면 먹고 나올 수 있는 확률 쪽으로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중간중간에 이 종목 후발주자는 이 종목이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만 한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현 시점에서 픽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종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봐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요. 또 수급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타점이 나온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에 함께만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주로 튀어 올랐는데 장 중에 포착을 하시고 또 함께하는 그 방 안에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신 분들은 10% 이상 수익을 맛보셨을 거거든요.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또 하이스트 AI봇이 어떤 종목이 또 수급이 포착되고 또 이슈가 몰린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또 29분 정도 남았거든요. 29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하이스트봇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셔갖고 모두 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섹터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EV 첨단 소재로 수익을 맛보셨다라고 했는데 일단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포어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나란히 말아 올렸는데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이고 리튬 관련 종목을 잡으시는 분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 아니실까. 제가 하이드로 리튬으로 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차트만 보더라도 올해 4월 고점이 거의 6만 원대였거든요. 4월 고점이 6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금일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15,000원입니다.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60-70% 이상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아마 쭉 내려갔어요. 두 종목 모두 다. 잡으려고 했던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저는 3만 원대 초반대 물려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고요. 물을 만약에 탄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균 단가가 2만 원대 이상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금일 상한가를 말아 올렸지만 내일 갭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봐야 겨우 탈출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럼 두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종목 모두 오늘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먼저 말아 올리는 종목. 하이드로 리튬 아닌가요? 네, 그렇죠. 먼저 말아 올리고 먼저 부각이 됐던 종목이 대장이다. 대장을 따라가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두 종목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후발주자를 픽을 했다가 큰 아픔을 겪었죠. 한국석유가 일주일 동안 160%가 올랐더라고요. 한국석유는 그래도 뭐 적게 오른 거나 60-70% 정도 올랐는데 한국석유가 160% 가까이 일주일 동안 뭐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안착하는 종목이 대장이 맞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일단 따라갈 거면 대장을 따라가라. 무조건 따라가야죠, 대장을. 물리더라도 대장에 물려야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주 중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대장격 역할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정말 작년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정말 2,000원대에서 6만 원까지면 30배 가까이 거의 뭐 이제 하이드로 리튬뿐만 아니라 제가 한 3만 원
한 가격대에서 이 종목을 좀 유심하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압니다. 금양이라든지 네. 뭐 리튬 포스크, 리튬 관련 테마들이 적게는 대여섯 배 올라가면 난 좀 적게 오른 것 같다는 소외감이 들 정도로 10배, 20배가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도 많이 오른 거죠.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이슈가 전일 나왔었고 네. 관련해서 하이드로 리튬이 금일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관련 그렇죠. 종목들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 너도 나도 같이 움직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거든요. 그쵸. 리튬 가격이 올 초 한 4, 5월 대비해서 정말 폭락을 했어요. 리튬 가격 폭락으로 가장 또 큰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리튬 관련 테마를 제외하면 그쵸. 양극재거든요. 사실 어. 양극재 테마가 눌리면서 2차 전지 애들이 전부 다 힘을 좀 쓰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원자재가 비쌀 때 사서 가격이 지금 폭락해 놓으니까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강한 상승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이 없이 안정화가 될 때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네. 리튬 가격 같은 경우 금일 이제 이슈가 나왔죠.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는 보시나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섣부르게 지금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는 이유가 네. 많이 하락을 해서 네. 바닥은 다진 것 같지만 아래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똑같이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분쟁이 좀 확전이 돼버리면 네. 유가가 당연히 급등이 또 나올 것이고 유가 급등으로 내년에 또 경기 침체가 만약에 빠르게 불러준다면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서 판매가 또 저조해질 수밖에 그쵸.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예측하는 게 사실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배틀을 짧게 잡고 지금은 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네. 그 외에는 섣부르게 개인 투자자들보다 예측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또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더라면 이 리튬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불나방님께서 그런 배터리 쪽도 덩달아 올라갈까요?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밌는 부분이 네. 최근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죠? 실적이 엉망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반영 받았다는 인식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전에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좀 버텨주면서 네, 잘 막판에 또 들어 올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밀려다 네. 보니까 이 부분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거 어차피 선반영 받았다.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고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네, 이게 투자자들의 대부분 생각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4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에코프로빈뿐만 아니라 뭐 LNF 양극재 관련 테마들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리튬 관련 테마도 4분기까지는 별다른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리튬 있습니다. 관련주는 들고 오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배틀을 짧게 잡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그렇죠. 움직이는 경향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작년부터 크게 들어 올려졌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이 시총에 걸맞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순전히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감이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인데 그게 실적 발표 때마다 깨지게 될 거거든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 실적이 형편이 없다. 그러면 하락했다가 다시 4분기 실적 전에 개별 이슈 때문에 또 움직일 것이고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기대감이 무참히 박살이 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개별 이슈에 따라서 배틀을 짧게 잡고 손 빠르신 분들만 손 빠르신 분만 진입하시고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만큼 가짜 뉴스나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이런 리튬 관련 테마들의 뉴스들이 대부분 보도 자료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공장을 간다거나 그 부분에 취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도 자료 회사에서 우리가 리튬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 몇만 톤을 할 거야. 공장을 짓고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라는 이슈를 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 이상 배틀을 짧게 잡고 단기적인 테마주 위주. 테마주가 우리 불나방님께서 네. 손빠르게 진입을 하는데라고 또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네. 손빠르게 일단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진입은 중요한데 내려올 때 손절을 못 하시는 게 어, 문제죠. 매수는 손을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매도를 손빠르게. 손절은 손 빠르게 하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못하는 네. 걸 투자자분들께 하라고 저도 손절을 손 빠르게 못해요. 네. 10번 생각하고 손절을 할 정도로 손발은 더 못하는데.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파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지금은 아. 가장 이상적이다. 최근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네. 그냥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버리고 우리가 그렇죠. 어느 정도 챙길 것만 챙기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기대의 탐욕을 내려놓고 탐욕을 욕심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적당히 먹고 네,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팔고 난 뒤 저도 마찬가지지만 5% 10%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하면 네. 꼭 한 7, 80% 이상 또 가더라고요. 그럼 되게 배 아프잖아요. 배가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분할 매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잖아요.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너무 뻔하지만 이 뻔한 걸 지키는 게 더 힘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 하셔서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하되 손실은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정말 이제 상장 폐지될 종목이나 없어질 종목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가지만 그 버티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버티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치 못하게 지수가 갑자기 하락을 하거나 종목에 대한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을 때는 버텨야 될 시간도 존재를 한다. 네.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 네. 저랑 함께 버티신다면 함께 그 버틴다면 고통이 괜찮다. 조금은 줄어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 그 말씀밖에는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리튬 관련주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장에서 상한가 말아 올랐지만 일단 전문가님의 픽은 역시나 대장주인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도 깊었고 그리고 오늘장에서 반등한 이유가 이 리튬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반등세로 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종목들은 손이 빠르신 분들에 한해서만 잡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또 손도 빨라질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19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 관련주 들고 왔는데 사실 브론 관련주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오늘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튀어 올랐지만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나요? 저도 브롬 종목을 굉장히 좀 생소하게 봤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은 다 알고는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두 종목이 브론으로 브롬으로 엮일 줄은 어제 이스라엘 관련 어제 장 전이었죠. 그쵸? 전일 장 전에 이스라엘 이제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공급망 이슈 그리고 수출을 이제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 6종목에서 8종목이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수입하는 종목은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그중에서 브론이 99.6%가량 의존을 한다라고 네.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금액 규모로 봤을 때 브롬이 가장 컸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네, 과거 사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네. 오늘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종목들이 부각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원자재가 가장 이슈가 좀 큰 부분이 중국 관련해서도 광물이나 원자재 이슈가 나오면 그쵸? 뭐 히토리라든지 파라이트 부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관련해서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창산업도 예전에 다른 이슈 때문에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픽이신가요? 당연히 오늘 그래도 양봉을 좀 아직 버티고 한창산업. 있는 한창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일 동일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제테크 같은 경우는 금이 힘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한창산업 같은 경우는 금일도 아직 힘이 아직 강하게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꾸준하게 하락 부분을 겪고 오다가 고개를 오늘 강하게 좀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그러니까 12,000원이 쉽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분쟁이 만약에 종료가 돼 버린다. 휴전이 돼 버린다 하면
관련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올라갔던 걸 그대로 빠르게 뱉어내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또 뱉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한 번에 뱉어내지 못한다면 중간중간에 데드캣 바운스처럼 기술적 반등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물려도 제가 대장에 물리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도 이 대장 주격이 가장 이제 강하게 기술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섣부르게 좀 따라서 잡으셔서 물린다고 하더라도 한짝사로 물리는 게 제이테크 쪽에 물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 또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론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한창산업이 전문가님이 픽이다라고 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장 초반에 전장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오늘 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긴 했으나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죠. 일단 JI테크 같은 경우는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한창산업은 10% 그리고 9% 내외에서 상승부를 켜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가운데서는 한창산업이 좀 더 좋다,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트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한미글로벌 그리고 히림 들고 왔는데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네옴시티 하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종목 중에 하나라. 두 개잖아요. 한미글로벌이냐 히림이냐 손을 참 들어주기가 네. 애매해요. 물론 4파전으로 간다면 유신과 뭐 도하 엔지니어링 같이 끼워 넣어서 야 우리도 언제든 대장이 될 수 있어. 이런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신이나 도하 엔지니어링이 언제든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강호 하면 그래도 한미글로벌과 히림인데 그래도 최근에 저는 흐름만 봤을 때는 히림이 너무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왜냐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분쟁이 가장 좀 피해를 아닌 피해면 네옴시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쪽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사우디가 정말 천문학적 금액이죠. 네. 뭐 5천억 일각에서는 5천억 달러, 뭐 1조 달러 얘기가 나올 정도로 600조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대감이 작년부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히림과 네옴시티 이제 한미글로벌은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같이 나왔는데 또 튀어오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중동의 국내 이제 경제 사절단 뭐 이제 기업 총수분들도 대동해서 뭐 이재용 회장님이라든지 네, SK 회장님도 같이 가는 부분이라 이제 불과 일주일 안 남았거든요. 그럼 거기 관련해서 21일로 알고 있는데 가기 전에 저는 분명히 기대 심리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1일까지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 내에는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1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21일이. 그러면 금요일까지 움직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날 성과가 나오면 월요일 날 장초에 반짝 상승 이후로 윗꼬리 달고 빠질 수 있다. 그리고 18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다 보니까 확전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방문을 합니다.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그러면 히림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히림인 거죠? 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오다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네옴시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선을 한 번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저점이 한 7,500원 부근만 지지가 좀 나와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기 1차 익절가인 10,000원 부근까지 한 번은 쏘지 않을까. 10,000원 위로 한번 쏘서 11,000원, 12,000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지금 네옴시티가 이제 시작이고 첫 삽을 제대로 뜨지도 않은 부분이고 히림이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좀 여러 가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수주를 좀 받았다 한미글로벌보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있는, 좀 있는 히림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중에 하나를 만약에 픽하자면 히림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파전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도하 엔지니어링이나 유신도 같이 저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이 네 개 중에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지는 그날 이슈라든지 수급에 따라 좀 달려있는 부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뭐 이슈가 치고 올라오는 종목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건가요? 뭐 당연히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네옴시티 기대가 아까 21일 날 경제사동절이 방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움직일 만한 종목들 지금 현재 오늘은 히림이 픽이지만 내일은 바뀔 수 있다는 점. 내일은 당연히 수급이
유신이나 도화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몰려서 이쪽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네 종목 중에서 특별한 이슈가 만약에 또 부각이 되고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우크라 재건 관련하고도 대부분 다 엮여 있는 부분이라, 다 엮여 있는 부분이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되 대장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열린 결말로 좀 열어놓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본격적인 낚시 방송 아닌 것 같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현 시점에서 그래도 주가적으로 좀 버텨주는 히림을 픽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통적인 네옴시티 관련주 말고도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신도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이 좀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도 누릴 수 있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모나게 조그만하게 보이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전문가님 얼굴이 딱 하고 박제되어 있는 노란 톡방이 입장 가능한데 입장하셔야지만 오늘 장에서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뭐 또 유신과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전략들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혜택들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결 종목 중에서 원탑을 가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 낚시 방송 아니고요. 금일은 이 8개 종목 안에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하이드로 리튬, 한창산업과 히림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건데 처음에 한창산업에 제가 좀 기울이긴 했어요. 예전에 레녹스 리튬 전지 때 재미를 좀 크게 봤던 테마였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일 이미 갭 상승이 나온 만큼 이 네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원탑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일은 중동의 경제 사절단이 21일 사우디 리야드와 도하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사절단에 이제 대기업 총수분도 계시기 때문에 큰 수주의 기대감을 안고 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확전이 되거나 한다면 불투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21일 방문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 전쟁을 잘 좀 봉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21일 그대로 방문을 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정말 지금 당군일에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닐까 합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구체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고요. 예전에 카타르 쪽에서 경기장, 스타디움을 이제 설계한 이력이 있는 만큼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인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해양 복합단지 우선 협상자 선정도 올해 6, 7월 달에 선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사업권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강남 3구의 재개발 건도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도 함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는 2006년도인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예프의 주거시설 프로젝트 수주 이력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슈가 나온다면 물론 뭐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정보도 굉장히 많지만 네. 네옴시티 플러스 우크라 재건으로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네,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모두 아직 재료가 아직 팔딱팔딱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네옴시티는 아직 2030년까지니까 첫 삽을 푸지도 않았고요. 네.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전쟁이 정말 간곡하게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재건 이슈가 가장 먼저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아직 끝난 재료가 아니라 다 살아있는 재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눌림목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눌려 있는 목을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만 보자면 올해 1월 달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이때 수급이 강하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강하게 수급을 말아 올렸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7, 8월 때 네옴시티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 거의 네. 저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하락 이후로 올 초에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또 말아 올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1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는 거의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실적주 종목들 뭐 예를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수급을 다 뺏기면서 각종 테마 수급을 다 돌고 난 다음에 9월 초부터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옴시티나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두각을 좀 보였는데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척하면서 여기를 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눌렀습니다. 지금 이 선만 지지가 좀 나와준다면 여기 9,700~800원대를 돌파하고 최근 좋은 고점이죠. 한 13,000원 부근까지는 저는 여기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만 뚫어준다면. 그래서 이걸 뚫느냐 못 뚫느냐, 전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싸움이 적어도 21일 중동 경제 사절단 이 종목 이후로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간에 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이슈가 있기 종가로 때문에.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좀 한 버텨서 3, 4일 정도 보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 네옴시티나 어차피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가올 그렇죠. 이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다- 다가올 수밖에 아직 없는 사실 이슈기 첫 때문에 삽도 푸지도 않았죠. 그렇죠. 첫 삽도 안 푸세요. 왜냐하면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중동 네. 전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주권이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빨라야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첫 삽을 트지도 않은 부분이고 어차피 다가올 이슈라면 여기 10,000원대로 뚫고 13,000원대 올라가는 거는 필연적인 수순이지 않을까.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지금 이렇게 쌀 때 모아놓거나 조금 더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파란색 선 여기가 손절 라인이거든요. 네. 한 6,7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도 괜찮다. 네, 왜냐하면 이슈가 굉장히 많고 이제 한 가지 이슈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여러 가지가 예. 또 많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이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급은 몰릴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이 테마주가 재밌는 부분이 지금 히림 이제 오늘 원탑 종목뿐만 아니라 원탑이 이미 아니라 얘기를 했네요. 많은 네, 분들이 사실 히림이 어떤 아니라- 종목인지 아는 것 같은데. 다른 뭐 유신이나 도화 엔지니어링 같이 다른 섹터의 호재의 뉴스가 나와서 네. 급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테마성으로 묶여서 어차피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안 가더라도 다른 테마가 결국은 같이 올려줄 거다. 뭐 모른 척하면 되는 거죠. 원탄 들은 거에 근데 대해서. 아까 뭐 8개 종목 중에 네,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걸 굳이 제가 속여도 어.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하지만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제든 네. 대장이 바뀔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대장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아니라 제가 오늘 장 마감 이후로 네. 또다시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하면 내일 장 전이나 아니면 내일 장 중에 이 종목도 좋지만 이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바꾸거나 아니면 같이 엎어 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어떤 종목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는 대장주 종목을 그때그때마다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굳이 한 종목의 대장에 묶이실 필요 없이 테마 종목 중에서는 누가 빨리 가냐의 싸움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서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사인 드리는 종목 잘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 네옴시티 관련주가 원탑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힌트가 뭐냐면요. 오늘 장에서 일단 이 종목이 대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장 전이나 장 중에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 언급을 드렸죠. 도화 엔지니어링, 유신 또한 나쁘지 않다. 볼만한 종목이다. 대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확한 전략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대장 바뀔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함께 하셔야지만 대장에 대한 정확한 전략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